네, 블루베리 NFT의 하종관 CSO님의 강연 들어봤습니다. 아니, 앞서서 김종환 대표님도 그렇고요. 또 하종관 CSO님도 굉장히 좀 솔직하게 좋은 이야기들 그냥 허심탄회하게 나눠주시는 것 같습니다. 재미있거나 돈이 되거나 아니면 자랑이 되거나 하는 곳에 관심이 쏠리는 것 같다라는 얘기가 저는 개인적으로 좀 공감이 많이 됐었습니다. 스포티움 한번 검색해 보시면서 또 어떤 내용들이 있는지 찾아보셔도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자, 저희 그러면은 이제 바로 이어서 Q&A 세션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좀 이동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연사자분들은 자리에 좀 착석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일단은 제가 두 분 만나서 인사를 좀 먼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설명을 너무 잘해주셔가지고 저희가 좀 궁금한 것들이 하나씩 해소가 되기도 하고 또 더 궁금해지는 내용들도 있는 것 같습니다. 일단은 코인플러그의 김정소 본부장님께 먼저 질문을 던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굉장히 좀 유의미한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NFT가 새로운 패러다임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얘기해 주셨는데 아마 뭐 부정적으로 보는 시각도 있지만 일단은 긍정적으로 같이 좀 전망하시고 계신 것 같아요. 저희가 관련된 이야기 조금 구체적으로 들어볼 수 있을까요? 네. 지금 NFT 시장이 정말 이제 거품이다. 이제 여러 연사님들이 똑같이 말씀해 주셨는데요. 이 가치가 정말 이거냐라는 게 사실 저희도 시장에서 가장 많이 듣는 얘기입니다. 네. 그 가치 자체를 지금 상태에서 저희가 평가를 할 수는 없지만 실제로 그런 새로운 가치들이 생겨나고 있다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바뀔 수밖에 없다라는 부분인데요. 제가 어제 이런 뉴스를 봤어요. 우리 전라도에 있는 어떤 중학생이더라고요. 그 학생이 어렸을 때부터 그림 그리는 게 취미였대요. 그래서 그림 그리는 게 취미였다 보니 오픈시에다가 자기 캐릭터화해서 그렸던 그림을 올렸는데 그걸 저기 남미에 있던 분이 샀어요. 근데 이 창작자에 대한 정보는 전혀 모르고 그림이 마음에 들어서 샀다라는 인터뷰를 SBS에서 땄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이런 걸 봤을 때 이게 정말 예전에는 가능한 일이었나라는 생각을 해보면 그 어린 친구가 일단 부모는 좋겠죠. 돈을 벌는 얘가 이거 그림만 잡고 있어서 어떡하나 했는데 돈을 그렇죠. 벌기도 하네. 네, 물론 사회가 이렇게 해서 얼마에 팔렸다, 몇천만 원을 아이가 벌었다, 몇백억이 거래가 됐다 이렇게 초점을 맞추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조금 불만이기는 하지만 어쨌든 그렇게 해서 사회 자체를 좀 환기를 시키고 우리가 그동안에 내재 가치라고 얘기했었던 부분들 그리고 디지털 자산이나 디지털 가치에 대해서 굉장히 복제가 언제든지 가능한 거 아니야? 라고 하면서 폄하됐었던 부분들이 이 기회를 통해서 좀 다시 좀 재조명받고 그리고 자기가 가진 능력을 좀 펼칠 수 있는 기존에 어디에 등단을 하거나 이러지 않아도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하면서 우리가 지금 어떻게든 직장 생활을 하고 그다음에 뭐 공무원이 되고 해서 생계를 꾸려나가는 이런 생활 자체를 지금 다음 세대들은 이 패러다임이 완전히 바꿀 수 있지 않을까. 그러니까 그런 측면으로 봤을 때 기술적인 측면 어떤 저희가 기업이 가는 방향들도 그렇고요. 다음 세대를 커 나오는 이 친구들한테도 굉장히 다른 반영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네, 정말 앞으로 미래 세대는 어떤 세상에 살게 될지 같이 좀 궁금해지는 시간인 것 같습니다. 메타파이 이야기도 아까 발표해 주시면서 잠깐 나눠주셨는데 사실 지금 NFT 마켓플레이스가 이렇게 좀 활발하게 국내에서도 논의가 되고는 있습니다만 금융위의 입장이 아직은 조금 분명하지 않은 측면들이 조금 있잖아요. 네, 그래서 맞습니다. 실제로 좀 사업을 하실 때 느끼시는 애로사항이라든지 아니면 견해가 있으시다면 공유해 주시면 네. 좋을 것 같아요. 네, 저희는 그동안 사업을 해오면서 늘 유권 해석을 금융위에 제일 많이 문을 두드린 게 저희인 것 같기도 해요. 그러니까 이 사업을 이렇게 하는 게 맞냐라는 유권 해석을 늘 받는데 제대로 한 번도 된 대답을 받은 적이 없을 정도로 기술의 속도는 굉장히 빠르게 가고 있는데 기술과 시장은 빠르게 가고 있는데 법 체계가 그걸 따라오지 못하는 건 어찌 보면 당연하기는 한데
계속 이제 입장이 바뀌는 거에 대해서는 사실 기업이 많이 어렵기는 합니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그래서 지금 NFT도 가상자산으로 볼 거냐 아니냐에 따라서도 굉장히 의견이 분분한데 일단 금융위는 가상자산으로 보지 않는다라고 했다가 또 가상자산에 편입하겠다라는 얘기도 있고 하고 또 반대적으로 저희가 또 법무 검토를 받아보면 지금에 있는 NFT는 그거에 대한 소유권에 대한 인증이지 NFT 자체가 가상자산 아니다라는 해석이 더 많기는 해요. 그래서 이 부분은 어떻게 가이드가 나오느냐에 따라서 조금 많이 바뀌지 않을까. 예를 들면 지금 이제 마켓플레이스 같은 경우 대부분이 온라인 통신 판매업이거든요. 가상자산 쪽은 아니거든요. 그러다 보니 아직 제재나 이런 부분에서도 조금 더 다듬을 부분이 많아서 시간이 좀 더 걸려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참 실제 서비스를 아마 진행을 하고 계시다 보니까 더 많은 고민들이 있으시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모쪼록 좀 이런 부분들이 빨리 정비가 되고 앞으로 좀 나아갈 수 있는 환경들이 만들어지면 좋겠다라는 바람을 같이 담아봅니다. 자, 그럼 저희 또 바로 이어서 블루베리 NFT의 하종관 CSO님께 인사 나누면서 또 질문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회사 이야기 조심스러워서 안 하시겠다라고 하셨는데 하지만 마무리는 또 즐거운 회사 이야기로 연결이 된 것 같습니다. 사실 저도 개인적으로 좀 궁금하기도 했어요. 이 스포츠 관련된 NFT 사업이 우리나라에서 어느 정도까지 좀 진행이 가능할지 그리고 실제로 좀 준비를 하고 계실지 구체적인 얘기 나눠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준비는 거의 다 끝났고요. 저희가 이제 그 말씀드린 것처럼 IP 이제 퍼블리시티권이나 영상권을 확보하면서 관련해서는 NFT들 개발이나 플랫폼 개발이 그 완료가 된 상태입니다. 지금은 저희 파트너들과 런칭 시기를 조율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거가 진행되고 나서 앞으로 저희가 가져갈 그 타임라인은 아까 제가 설명드린 것처럼 더 많은 IP들을 확보할 예정입니다. 더 많은 IP를 확보할 예정이고 웬만한 준비는 다 마무리됐다. 이제 런칭 시기만 조율하고 있다라는 얘기를 해주신 것 같습니다. 사실 또 하나 궁금한 게 우리나라에서 인기 있는 스포츠라고 한다면은 또 대표 집단들이 있잖아요. 선수협과 같은 공간들이 있는데 구체적으로 혹시 수익 배분과 관련된 이야기를 나눌 때는 좀 논의가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도 굉장히 궁금합니다. 예, 그 계약 상황이라서 말씀드릴 수는 없고요. 아무튼 이제 그 수익 쉐어가 있긴 있죠. 아무튼 뭐 정확한 비율이나 이런 거는 그 말씀드리기가 좀 애매하네요. 말하면 제가 좀 그렇지 않나요? 예, 안 좋을 상황에 처할 것 같기 때문에 아무튼 있습니다. 아무튼 활발하게 논의를 좀 진행하신다라고 이해를 해보면 될까요? 네, 알겠습니다. 스포츠 관련돼서 이야기 나오는 NFT 특히나 국내에서 많지 않다 보니까 특히나 블루베리가 어떤 모습 보여주게 될지 굉장히 궁금한데 앞으로의 로드맵이 좀 있으시다면 간단하게 소개해 주셔도 좋을 것 같아요. 네, 저희 아까 발표 전에도 잠깐 말씀드렸었는데 지금 이제 그 NFT 카드 정확하게 얘기하면 NBA 탑샷 같은 형태의 팩이죠. 그 팩을 민팅하는 그 플랫폼을 런칭할 거고요. 마켓도 같이 런칭을 할 생각입니다. 그거 이후에는 그 이 NFT 카드를 사용하는 용처, 그러니까 저희는 게임과 SNS 쪽으로 확장할 생각이 있고요. 이런 그 확장을 통해서 NFT 카드가 그냥 수집만 하는 게 아니라 사용할 수 있다라는 걸 이제 사례를 저희가 보여드리는 형태로 서비스를 진행하게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희 블루베리 NFT에 대해서 약간 오해하시는 분들이 계시는 것 같던데 저희가 스포츠만 하는 건 아니고요. 이번에 런칭하는 스포티움이라는 플랫폼은 스포츠 위주가 맞습니다만은 실제로 저희는 만화, 애니메이션, 엔터, 그다음에 아트까지 저희 IP 확보를 진행하고 있고요. 실제로 저희 사옥 2층에 그 NFT 아트 갤러리를 지금 오픈 준비 중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많은 관심 부탁드리고 저희는 파트너십과 제휴가 언제든지 열려 있으니까 언제든지 연락 주십시오. 그 제가 알기로 몇몇 이제 NFT 쪽 하시는 플랫폼들이 저희를 되게 싫어하는 걸 알고 있어요. 뭐 IP 많이 사갔다고 그런 얘기 종종 듣는데 그 저희만 쓸 생각 없으니까 언제든지 제휴를 주십시오. 저희 같이 하시죠. 저희 혼자 돈 받을 생각 없습니다. 어우, 솔직하신 굉장히 허심탄회한 얘기들 같이 좀 들어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또 이어서 코인플러그의 김정소 본부장님께 하나 궁금증이 있는데요. 메타파이가 앞으로 그려보는 미래는 어떤 모습일지 메타파이 관련된 얘기들도 조금 나눠주실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건 저희 대표님이 잘 아실 것 같긴 하지만요. 네,
그러니까 저희 메타파이 모토가 누구나 가질 수 있는 NFT 한 조각으로 시작을 했어요. 그러니까 저희는 그 동안에 이제 저희가 뭐 비패스도 그렇고 그다음에 뭐 마이키핀 그리고 더폴도 그렇고 사람들이 생활에서 직접 쓰는 서비스를 많이 지향을 해 왔습니다. 그래서 정말 이 서비스가 블록체인이 정말 우리들의 생활을 바꿀 수 있을까? 지금의 이런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을까에 굉장히 많이 집중을 해 왔기 때문에 지금도 NFT라는 걸 통해서 사람들이 누구나 어느 정도 기존의 레거시 시스템이 아니더라도 뭔가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기회를 좀 손쉽게 만들어 보자라는 부분이고요. 그 수익 창출 자체가 저희 회사만 플랫폼만 돈을 버는 게 아니라 그걸 최초에 제공하는 사람 그리고 그거에 적당한 혜택을 리워드를 가져가는 그런 플랫폼으로 계속 저희는 발전을 하고 싶고요. 만약에 이게 잘 된다라고 하면 저희뿐만 아니라 이제 말씀해주신 옆에 이제 블루베리 NFT 쪽도 다 같이 잘 되는 그런 세상이 아닌가 싶습니다. 좋습니다. 저희 두 번째 세션 NFT로 진행을 해봤는데요. 앞으로 두 회사 그리고 두 분이 어떤 식의 또 한국에서의 NFT 사업을 보여주실지 기대감 가지고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